안녕하십니까. 6.25 기똥이 인사드립니다. 충성! 오늘은 북한 김정은이가 미친 개처럼 날뛰는 것을 묵과할 수가 없어서 20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바로바로 핫 이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25 길동에서는 한국전쟁 역사를 뒤돌아보며 그 속에서 우리의 교훈을 찾고 어렵게 지켜낸 비록 반토막이지만 한반도의 반토막 땅이라도 우리가 더욱더 소중히 가꾸고 지키자는 의미로 한국전쟁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에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지만은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통해서 보더라도 힘있는 국가, 강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는 절대 남의 나라의 침탈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6.25 길동의 한국 전쟁사 이야기는 우리 국민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6.25 길동기가 더욱더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25 길동이 바로바로 핫 이슈는 지금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국방, 안보, 기타 군사 문제에 대한 최신 관심사들을 그때그때 말씀드리며 여성분들이나 MZ세대들까지 아우르는 공감대 마당을 더욱더 넓혀 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유튜브를 진행하는 채널입니다. 구독, 시청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6.25 길동이도 더욱더 열심히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6.25 길동이 바로바로 핫 이슈의 제목은 자기 무덤 스스로 파는 김정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내의 언론에서는 북한은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는 다 끝낸 것으로 본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차 핵실험이나 기타의 도발은 지금 중국이 시진핑의 평생 집권을 목표로 하는 20차 공산당 대회, 즉 중국의 축제 기간인데 감히 북한이 도발을 하겠느냐. 북한과 중국은 최고의 혈맹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잔치상에 북한이 차마 죄를 뿌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빗나갔어요. 중국은 북한 공산당의 대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상호간에 의견을 조율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은 우리가 매년 해오는 호국훈련에 대응하는 맞불 훈련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면서 각종 미사일 사격과 바닷가에서 수십 문의 포도를 진열해 놓고 불꽃놀이 하듯 동해안, 서해안 지역에서 사격을 해대며 심지어는 10월 19일에도 350여 발을 완충적으로 쏴대는 9.19 합의를 먼저 자기들이 정식으로 파기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모든 기동훈련, 한미합동훈련 등을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훈련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다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실기동훈련, 실사격훈련을 좀 하는 것을 보고 알레르기 현상까지 보일 정도로 팡팡 뛰면서 군사적 망발이라고까지 말을 하며 우리를 맹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미 본토에 있던 B-1B 전략 폭격기가 여차하면 한반도까지 날아오겠다며 기체 내부에 자그마치 34톤, 날개와 외부에 27톤의 폭탄과 미사일을 장착하고 와서 B-1B 한 대면은 평양 전역을 잘근잘근 뭉개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B-1B 전략 폭격기가 괌에서 대기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획된 우리의 훈련과 그들의 도발을 명확히 구분해서 행동했으면 합니다. 오늘 핫 이슈는 국제사회에 나쁘끄러워서 얼굴을 못 드는 북한 공군에 대해서만, 공군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8일 한미합동훈련을 종료 후에 귀국길에 잘 올라서 잘 가고 있던 미국의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속된 말로 야, 얘들 봐라.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주지. 이렇게 하면서 레이건호가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우리 동해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뭔가 보여주리라는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레이건호가 떠난 후에는 훈련을 종료하고 귀국기로 가는 동안에는 시도 때도 없이 지난달 말부터 지금까지도 미사일, 포탄 등등 종류별로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가리지 않고 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바닷가에서 곡사포대를 쭉 늘어놓고 포탄을 동시에 발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평도가 가까운 NLL 부근의 작은 무인도에 포탄을 쏴대서 연평도 주민을 포함해서 주변의 우리 국민들을 또다시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북한군이 또다시 만약에 과거에처럼 도발을 한다면은 우리 국민이나 군인들 모두가 다 그때 우리가 응징을 하긴 했지만은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된 대로 완벽히 훈련한 대로 완전히 도발하면 묵사발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각오를 저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연평해전이나 연평도 포격처럼 도발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길동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 증거로 북한은 형편없이 노후된 전투 장비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 분야는 바로 형편없는 북한 공군 전투력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호국훈련에 맞서서 북한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육상 유력 사격을 한 다음에 항공전력의 무력 시위 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공군의 무력 시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겁을 주기 위해서 전투기를 모두 다 공중 기동을 시켰는데 저희들은 눈으로 봐도 한심하다 못해서 측은하기까지 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들의 주장은 전투기 150대가 출격했다고 보도를 하던데 제가 얻은 정보로는 많아봐야 130대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며 적 전투기들이 비행하는 것을 보고 북한 공군의 전술 능력은 물론 전투 기술들은 한 가지도 보이지도 못했어요. 고난도 조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꽈배기처럼 빌빌 꽈가지고 두 대가 공중으로 싹 치솟는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뭐 교차를 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또 배면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하늘로 치솟는 거라든지 배면 기동 비행하다가 바다로 빠지면 그냥 버티고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버티고 현상을 일어나 가지고 바다로 빠져버리는 거. 이런 것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이나 특히 공군에게서는 그야말로 이번 북한군의 공군 기동훈련이 큰 정보가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공군기들이 각 비행단별로 기동을 참가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켰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가동률을 따지는 겁니다. 100대가 있으면 100대가 다 기동을 하면 만점이고 80대가 기동을 했다면은 80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당한 많은 전투기가 기동을 못하고 뜨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냥 멍하니 그냥 경납고를 한 줄로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뜬 전투기들도 허겁지겁 따라가느라고 멀리서 보더라도 다 느껴져요. 눈으로 봐도 푸드득 거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전투기 한 대가 땅으로 추락했다는 그런 첩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공군 전투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독자님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적 전투기가 고물들이라고 해도 우리는 경계를 조금이라도 늦추면 안 될 것입니다. 2판 4판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든다면 과거 일본인들이 진주만 공습 때처럼 그냥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그냥 재파 형식으로 공격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을 뻔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방위자료 디펜스 오브 자펜이라는 그 내용을 참고를 해보면은 북한군은 전투 임무기가 820대, 정찰기가 30대, 공중기동기가 330대, 헬기가 300여 대,
훈련기가 170여 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보다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지금도 미그 23이나 29기, 그 다음에 수호이 25기가 있어서 대부분 8, 90%가 전부 낡은 기종 아니겠습니까? 이에 비해 우리 공군은 5세대 전투기 60대, 4세대 전투기 288대, 4세대, 5세대 전투기라는 것은 정말 세계적인 공군 모든 부대에서도 최첨단 기종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스텔스기라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F-35A도 무려 40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더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공군의 핵심 기종은 F-15K, KF-16, FA-50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괌에 주둔하고 있는 B-52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한 번 들어올 때마다 핵미사일 총 32발을 탑재하고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올 때마다 핵무기를 32발을 싣고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B-52기가 한 번 뜨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파놨던 두더지 굴처럼 깊은 굴 속으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참고적으로 B-52에 B자가 붙은 그 뜻은 어마어마한 폭탄, 즉 폭탄을 범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범, B-O-M-B, 이 첫 글자를 따서 B자를 붙였고, F자는 그야말로 싸움타처럼 달려붙어서 그냥 떨어질 때까지 물어 뜯는 거. F-35, KF-21,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그야말로 싸움닭처럼 붙은 파이터, 그 의미를 한다고 그래요. 파이터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구독자님 여러분, 요즘처럼 북한이 길길이 날뛰며 도발하려는 것을 보시고 은근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제가 우선 바로바로 핫 이슈 코너를 먼저 이렇게 공군력에 먼저 도출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우리 모두는 성업에 일종합시다. 나라 지키는 일에는 물론 국민 모두의 성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든든한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이 하늘 땅 바다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맙시다. 오늘 바로바로 핫 이슈는 국제사회에 나쁘고 얼굴을 못 드는 북한 공군에 대해서 단편적이나마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며 6.25 길동에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